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멘붕 상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그날 문제는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8회차 나눠뒀던 프린트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 문제의 뜻은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영업 중에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재해로 그냥 현재 남아있는 재고 상품 홀라당 타버린 거야. 물론 이제 자료는 매입액이다, 기본적인 매출액이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재고가 얼마나 탔는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재고에 대한 손실을 얼마나 재고액이 탔을까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될 텐데 그 판단의 기준은 당장 알 수가 없는 상태라면 결국 우리 회사가 과거에 작년에 얼마나 이익률이 남았을까? 이익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액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자가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해 왔다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기록도 안 한 거지 사실. 재고 조사법만 적용하고 있었던 거지.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한국이 총계정 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얻은 자료들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전년도 매출 총이익률은 2001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익률은 같다. 항상 이익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해로 인하여 소실된 추정상품 재고액은 벌써 추정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보니까 얼마나 얘는 이익률이 남느냐. 매출액이 90만 원인데 매출 원가가 63만 원이었대. 이건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 비율은 뭐에 90만 원에 몇 프로가 63만 원일까? 7, 9, 63, 몇 프로에 70%가 원가율이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30%가 이익이었다는 거지. 그럼 3, 9, 27, 27만 원을 이익받고 원가율은 얼마다? 70%, 6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작년도 이익률을 기초로 한번 적어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8월 2일 날 화재가 났는데 또 재난을 당했는데 총계정 원장 자료만 보니까 기초가 3만 원, 총 매입액이 40만 원, 매입 환출은 마이너스 할 때 2만 원이었고 그 매출액은 50만 원이고 매출 환입은 3만 원이다. 그러면 순매출액은 47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4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니까 얼마다? 38만 원이 순매입액이었다 이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면 되느냐. 그럼 매출액이 50만 원에서 3만 원 빼니까 47만 원에 원가율이 아까 했던 게 몇 프로였다? 70%. 그러면 한번 곱해볼래요? 47만 원에 70%면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32만 9천 원이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계정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눈치껏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매출 원가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기초상품 초, 매, 순매입액, 매 38만 원, 마이너스 기말, 이걸 뺀 것이 바로 매출 원가 아니었냐? 초매 말.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왔으니까? 32만 9천 원. 여기 나온 게. 그럼 이 용의 요 말의 X값은 얼마냐? 보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3만 원 플러스 바로 38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41만 원에서. 여기 32만 9천 원을 빼니까 말이 얼마 있다가 원가가 사라진 것이다? X. 금액 구해줘. 8만 1천 원. 이 8만 1천 원어치가 타서 재고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4번에 있었다면 4번. 8만 1천 원이다. 그럼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이제 계정을 그려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T자 한번 계정을 그리면 기초는 3만 원 있었지 않냐. 순매입액은 38만 원 아니냐. 매출 원가가 얼마 나왔으니까 계산 추정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니까 30만 9천 원. 그럼 이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얼마?
81,000원 이렇게 재고액이 나온다 이거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차기에 29회 시험에 나온다면 이건 금액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풀어보면, 일단 이것도 하나 잘 풀어놓으면, 그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10개에서 하나 틀리느니 그냥 알 수 있는 거 하나에서 하나 맞는 게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추정 기말상품 재고액을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 문제 2번. 재고자산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 옳은 것. 해보죠, 뭐. 일단 옳은 나와 있으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이 객관식 지문이 나왔을 때, 풀이가 아니고 지문이 나왔을 때는 옳은 것은 했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푸는 거예요. 또 틀린 것으로 나와 있으면 뭐예요? X 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단축돼요. 안 그러면 당황하다 보면 옳은 것은 고르라고 읽었는데 밑에 한 3문제 읽다 보면 옳은 것을 고르는지 틀린 것을 고르는지 또 잊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체크 포인트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옳은 것은 첫째, 부동산 매매를 주된 영업 활동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매매업이라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당연히 무슨 자산? 재고자산. 예, 맞습니다. 1번 답 나왔어요. 재고자산이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재고자산을 우리가 평가할 때 뭐라고 했느냐? 개별법이 가장 우선을 하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 단위원가는 설립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을 적용해서 바로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라고 그랬어. 가중평균법. 그러나 후입선출법은 회계기준상 적용되는 것이다? 안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까 얘가 나오면 안 되지. 후입선출법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틀렸고,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중 재고조사법만 적용할 때, 잘 들어요. 재고조사법만 적용하면 계속 기록한 것과 재고조사를 비교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원래 병행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재고조사법만 적용된다면 그동안에 누순한 거, 감모된 거 알 수가 없고 그냥 재고조사액만 나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감모된 부분이 매출원가에 다 포함돼 버려가지고 재고액이 작게 나오니까. 그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매출원가가 과소가 아니라 뭐예요? 과대가 돼야 되겠지. 과대. 감모손실이 원가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서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원가하고 순실현 가치 비교해서 그중 뭐예요? 낮은 거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잘못됐고. 그 다음에 5번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 청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건 상당히 큰 함정인데요. 재고 청산이라는 것은 기초도 10,000원이었으면 바로 재고가 하나도 없이 다 팔린 거야. 모든 물건이 재고 없이 다 청산이 됐다면 어느 방법을 적용하든 매출원가는 같다 안 같다? 다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재고액이 뭐 크기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고 청산이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도 매출원가는 같다 안 같다? 같다 이거지. 똑같아요. 후입이니 선임 가릴 것도 없어요. 재고액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달라져? 다를 것 없잖아요. 그래서 재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럼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개 있는데 기말이 한 150개 있다. 그럼 기말이 만약에 청산이 됐다는 것은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경우에 선입선출법에 매출원가가 다른 방법에서 가장 크게 아니라 가장도 잘못됐고 왜? 최종 매입 원가법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크게가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일반 방법보다는 재고액이 크니까 재고액이 기말이 크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재고 부분이 바로 높이 차지하니까. 그럼 매출원가가 크게가 아니라 뭐예요? 작게 이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 정답은 1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1번.
3번은 뭐냐? 단일 상품만 매매하는 한국의 기초재고가 2만 원이었다. 기초상품. 2,000원. 예. 공 하나 가지고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2,000원. 순매입액은 만 원이다. 예.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웃자고 하는데 막 그냥 죽자고 덤벼버리면 할 말이 없고. 기말 재고 자산 관리는 다음과 같을 때 매출 원가 물어본 거 매출 원가를 물어본 거예요. 단 감모 손실 중 60%는 비정상적인 감모. 비정상적인 감모는 기타 영업과 관련 없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정상 감모는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매출 원가 쪽으로 합류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처리한 결과 정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다 포함한다. 정상 감모.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감모가 얼마나 왔고 평가가 얼마나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풀이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거기 단가 나오면 그대로 살펴주세요. 자, 정상 감모는 전체 우리가 50개 중에서 50개 남아있는 재고 중에서 바로 45개밖에 안 남았어요. 50원짜리가.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바로 정상 감모가 얼마냐? 그 중에 60%가 비정상이니까. 정상 감모는 얼마? 40%. 0.4. 그러면 결과적으로 250원의 감모 손실 총액 중에서 0.4가 정상이니까 100원이 한마디로 정상 감모 손실에는 매출 원가에다가 보태줄 거예요. 원가에다가. 그럼 나머지 150원은 바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상 감모는 150원 나와 있고. 그럼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45개짜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4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요 1,800원이 한마디로 기말 재고액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평가 손실은 대략 얼마가 나와요? 평가 손실. 평가 손실. 여기 평가 손실 평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40원, 그 다음에 바로 단위당 원가가 50원이니까 한 개당 10원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실제 수량이 45개니까 평가 손실이 45개 10원이니까 얼마? 450원 정도가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산입할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얘기지.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재고자산 계획을 그려보자 이거지. 그럼 기초상품 재고는 2,000원 나와 있고 2,000원. 순매입액은 10,000원 아니냐.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더해야 12,000원 아니냐. 12,000원. 12,000원. 그럼 일단은 기말 재고는 순수히 남은 게 얼마? 1,800원. 마지막 남은 재고 1,800이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그 중에서 이제 정상 감모는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다 들어가 버린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정상 감모도 매출원가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비정상 감모 얼마? 1,500원만 비용만 빼주면 나머지는 매출원가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평가 손실이 어디 갔나요? 자동산입 됐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자동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 금액은 바로 뭐가 되느냐? 원래의 일반 매출원가에다가 감모 얼마? 100원과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얼마? 450원 포함돼서 이 금액이 이미 합산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 1,800원을 빼주니까 마지막 남은 게 1,800원이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는 금액이 얼마 나온다? 1050원이 나와야 되겠지. 1050원. 그러면 본문제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번? 3번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서 4번 문제를 가자. 이제 재고자산은 끝났고 유형자산,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뭐냐? 설비 등으로서, 토지 건물 등으로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사용 목적. 사용. 그럼 사용할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취득 원가에 설명 중에서 취득 원가 등을 물어보고 있어. 또는 기타 사항을 물어보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 볼까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 거기다 밑줄 그시고, 개설은 있는 시설을 취득한 다음에 고치는 거야, 개설하는 것은. 개선이라 해서 개설이라 그랬어요. 네, 고쳐서 고칠 개자야. 고치는 것들. 이것은 바로 관리 유지 비용 아니냐.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원가야, 원가는. 관리 유지 비용이지. 그럼 이것은 수선비 등으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를 밑줄 것이고, 재배치는 취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재배치예요? 아니면 취득하기 전에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후에 들어가는 재배치를 거꾸로 뒤집든 말든 뭐야? 그건 관리 유지 비용이지. 재배치 떴다면 관리 유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 유형 자산이든 또는 무형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액은 원래는 비용이지만, 다시 뭐이지만? 비용이지만 제조 공장이나 제조업체에서는 그 감가상각비가 제품 원가로 구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다른 자산의 제품 원가에 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지. 그거 강조한 거 이게 따박따박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정기검사. 이건 주의하라 그랬어요. 정기검사는 어떤 목적의 정기검사인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그랬어요. 상황. 자동차도 정기검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가용은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자가용 정기검사해요?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 그렇군요. 승용차가 2년에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네, 1년이? 그렇죠. 나 검사 받아봐서 알아. 전 계속 검사인데 2년에 한 번씩인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거기서 뭐라면 그 가면은 47,000원이래. 직접 갔더니 퇴짜 맞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검사 받았어요.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이런 이제 자동차가 시시컬컬한 것들이야. 뭐 2년 주기로 받든 1년 주기로 받든 간에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해도 그건 중요성은 갖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이 정기검사가 큰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용광로 정기검사는 한 번 검사하고 점검하는데 그게 수십억 들어가요. 그게. 그런 정기검사는 미래의 효율성이 기대된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봐도 그런 것들은 원가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이고 원가성이 판단하는 거야. 인정되지 않으면 뭐다? 그냥 단기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정기검사에 해당된 부분을 무조건 단기 비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된 거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 또 무조건 원가로 가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판단력, 자산성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럴 땐 자산으로 가야지. 그런데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단기 비용으로 떨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극히 뭐예요? 한정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은 아닌 것이지. 그럼 이것은 그냥 정리하세요. 종합정기검사, 다시 종합 무슨 검사? 정기검사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좀 써줘요. 그때그때 달라요. 써놨나요? 네, 그때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용이 예상 소비 형태가 유의적으로 느낌이 왔다. 의미가 있었다. 이럴 경우는 감가상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내용 연수가 변했다든가 또는 잔존 가치가 변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변경, 거기다가 변경 밑줄 그으시고 이 변경을 우린 추정 변경이라 해요. 추정치가 막히는. 추정 변경이다. 그래서 본문제 정답은 바로 4번이 잘못되었고
네, 5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기계장치를 취득했나벼? 그럼 취득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할 때까지 비용이란 건 뭐냐? 구입 가격에다가 재반 비용. 그 기계가 공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단추 눌러서 시운전할 때까지, 다시 무슨 운전? 거기까지가 취득 과정이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니까. 건물은 시운전이 필요가 없지. 하지만 기계 장비는 시운전해야 돼, 안 해야 돼? 첫 버튼 누르기까지가. 거기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한 원가야. 그러면 그 개념을 잡고 하나씩 찾아보자는 거지. 첫째, 구입가격과 당근 원가에 가산하고 당근 원가.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운반이나 설치할 때도 아직은 뭐예요? 사용을 준비 단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당연히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화재보험료 이런 것은 취득 이후에 손실에 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건 관리 유지 비용 아니냐고. 그걸 취득원가에 넣으면 되겠어? 그럼 취득 과정이 아니지. 이건 관리 과정이지. 이건 얘 XXX. 빼는 게 아니라 더하지를 마세요. 더하지를 마세요. X했다고 해서 빼버리면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 가동이 첫 단추. 거기까지는 당연히 취득을 위한 재반 비용이죠. 그 시험 가동해 봤더니 거기에 조금 시제품이, 다시 무슨 제품? 시제품 뭐 찌끄러기 약간 불량도 아니면서 불량인 것처럼 뭐 이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온 거 시제품들은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이미지가 문제지. 그 폐기 처분했을 때 폐기 처분해서 혹시 쇳덩어리나 이런 부수적인 자재 좀 재료 원가는 좀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잡수익이지 기계 장비 취득원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험 가동 원가가 빠따니. 당연히 들어가야죠. 단추 누른 데까지니까. 그럼 플러스 할 것이 1,100원. 그 다음 뭐예요? 150원. 그 다음 100원. 얘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그러면 원가의 합계는 금액 직접 계산해 주세요. 몇 번? 1250원. 답은 2번에 있겠네. 누가 1250원이라고 그랬어? 1300원. 좀 잘 좀 불러줘. 저는 답보고예요. 여러분이 불러준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이거 아니래요. 이거래요. 이 모든 계산은 여러분이 해줘야 발전이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고, 네가 계산해라고 그러면 답 체크하겠다. 그러면 완전 배려버린 거예요. 6번 가겠습니다. 6번의 문제의 특징은 적격 자산을 물어봤어요. 적격 자산은 장기적으로 들어갈 자산들. 이걸 제작, 조립하는데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그로 인한 은행 차입금 등이 있을 때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건설 원가를 자본화시킬 수 있는 자산들, 이걸 적격 자산이라고 해요. 적격 자산. 그럼 적격 자산은 첫째, 일반 상품들은 안 돼요. 재고 자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고 자산도 건설업 같은 경우는 수년간에 걸쳐서 공사하는 건설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재고 자산이 뭐다? 적격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들, 다 사용 자산들. 그다음에 투자나 설비 자산들, 이런 것들이 적격 자산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적격은 의미는 다른 건 아니에요. 자산의 종류가 유동이냐 고정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바로 재고 자산이나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것들인데, 대부분이. 그 중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다시 무슨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제조, 조립이나 생산 과정이 오랜 기간 되는 것들, 조선, 선박 같은 거, 차입금에 대한 원가를 취득원가에 더할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자산의 여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야, 내가 만든다 생각해. 무형자산 만든다, 오래 가지. 투자 부동산도 부동산 건설 설비하고 임대 목적으로 빌딩 30층짜리 짓고 하다 보면 무지막지하게 은행이자 들어갑니다. 또 제조 설비, 우리가 말할 때 제조 설비하게 되면 간단하게 기계, 공작 기계 몇 개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큰 대형 공장의 제조 설비는요, 수십억, 수백억짜리들이 지금.
그걸 제작 조립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 은행 차입 등의 이자가 또 들어가겠지. 그럼 전력 생산 설비, 이것도 엄청난 거지, 전력 생산 설비. 그럼 결과적으로 재고 자산도 적격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은 무슨 제조? 단기성 제조는 은행 이자를 감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 자산에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 이거. 그래, 답은 1번. 이제 문제가 기니까 여러분 이거 짜증나겠다. 이 문제의 뜻은 토지를 사면서 100만 원은 현찰 주고 바로 샀고 나머지 300은 연금식으로 갚기로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이자 비용이 얼마나 2002년도 인식할 것인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자산들은 일단 샀을 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산다고 이제. 연금 현재 가치처럼. 그럼 이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 이자율을 적용할 것이고 10% 이자율. 현재 가치와 동일한 이자율이다. 그 2002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 1년도에 사서 2년도에 이자를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럼 현재 가치부터 알아봐야 되겠지.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300만 원은 연금의 현재 가치로 하고 100만 원은 원래 현찰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100만 원 현재 가치. 그럼 제일 먼저 취득 원가부터 구해보자고. 21년도 잘 봐요. 그러면 21년도 처음에 샀을 때 원금은 100만 원 줬고 100만 원 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식으로 3년간 갚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 연금이 얼마냐? 연금은 100만 원 아니냐?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 3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말하니까 100을 기준으로 300만 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 바로 복리연금 현가표를 적용해야지. 그럼 여기다가 바로 2.4869 이걸 곱해주면 바로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248만 6천 원이 나와. 그럼 248만 6천 원은 바로 3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씩 끊어줬을 때 현재 가치다. 이 말 현재 가치. 그럼 이 사람은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 들어가는 비용이 첫째가 100만 원 원금에다가 처음에 100만 원 끊어줬고 나머지 요 100에 대한 248만 원 합이 348만 6,900원이 일단 기계장비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원가. 그러면 1차 년도에 이제 이자 비용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은 뭐냐? 바로 남아있는 연금의 248만 6,900원의 10%가 첫해 이자다. 그러면 28만 6천 바로 뭐냐? 24만 8,690원이 첫 번째 천년도 유효 이자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 2001년 말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장부 금액은 요거 이미 요 금액만큼 이자 비용으로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상각이 돼버리니까 248690에서 원금 또 100만 원 갖고 요 248690을 빼주면 금액이 173만 5,590원이 2차년도에 들어가야 될 첫 장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차금 상각이 빠지니까. 그럼 이 경우에 173만 5,590원에서 그 다음 연도 비용이 10%니까 17만 3,559원이 2차년도에 이자 비용이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데 난 알아. 내가 간편법을 하나 풀어줄게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다 나오는 것이 2차년도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2차년도. 그러면 1차년도 처음 보세요. 총 이자는 보세요. 전체 할인액이 얼마냐? 51만 3,100원이 나온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만 원이 원금이 3년치니까 여기에서 뺀 나머지가 51만 3,100원 아니냐고. 이것이 앞으로 3년간 유효 이자율로 해서 이자 부담할 것들이 이자 얘기라고. 그 1차 년도는 금액이 얼마 나왔냐? 248 바로 아까 했던 거 690 나온 거예요, 첫째가. 2차 년도 X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2000년도 요거 해서 요거 3년 동안에 총 51만 3,100원이 나와야 돼요. 이자 부담액이. 51만 3천, 바로 뭐냐,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000년도 이자를 하필이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첫 해는 구했고, 그럼 중간을 해야 되고, 답은. 하지만 이럴 경우는 마지막 이자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이자는 맨 마지막에 100만 원의 원금,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 100만 원은 이자가 몇 프로 붙어 있는 거예요? 10% 붙어 있으니까 마지막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럼 마지막은 아주 원리금이 얼마냐? 100만 원에서 1.1로 나누면 거기에다가 원금의 10% 하면 금액이 얼마다? 9,909원이 나온다고요. 그럼 전체 이자 이 금액에서 요거 빼고 마지막 빼면 금액이 얼마 남아요? 17만 3,500원 남는 게 가운데라. 그럼 이건 조금 단련을 시켜서 중간에 물어봤을 때는 시작과 끝만 구해주면 금방 끝난다. 중간에 물어봐야지. 그럼 이것을 갖다 다시 또 이대로 해서는 안 되지. 분개해 볼 거예요. 그럼 첫째, 토지는 원가가 얼마냐? 너 100만 원 처음에 원금 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할인해서 3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플러스한 거 아니냐? 그러면 총 아까 했던 348만 6,900원이 나오지 않냐? 대신 현금 1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은 300을 줘야 될 텐데 이때 할인 차금이 51만 3,100원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요 미지급금이 300만 원이 되기까지의 3년분 이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자.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의 장기 미지급금의 현재 가치는 바로 348690이라는 소리예요. 아니 248690. 그럼 1차년도 말에는 어떻게 될까? 1차년도 말에는 장기 미지급금 100만 원 갚고 현금 100만 원 나갔겠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된 거 아까 513120에서 이자 51310에서 이자 바로 1차년도 말 거 계산을 해줘야지. 그럼 여기서 금액 계산하세요. 자, 계산해 보세요. 자, 300만 원에서 513100을 빼세요. 그러면 장부 가액이 1차년도 말 장부 금액이 얼마나 봐요? 장부. 해주세요. (248) 2486900 이거에 바로 장부가액, 이 차입금에 대한 장부가액이 첫 해가 10%니까 금액이 이자 비용이 248690이 나오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248690.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럼 248690에서 이제 2차년도 말에 가니까 한 번 원금 갚아야지. 자, 100만 원 갚고 현금 나갔지. 미지금 빼고. 그럼 이제 2차년도 말에 이자 비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계산 잘하세요. 자, 주판을 놓으세요. 올려놓고. 그럼 첫째가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장기 미지금 300을 거기다 놓고 300을 놓으세요. (300을) 놨어요? 네. 거기서 300을 놓고 나서 5131을 빼세요. 513100. 그럼 얼마 나와요? 248 690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2차년도 말에 가서 1차년도 말에 이자 248 690 할인 발행 차가 할인을 없애면서 이자 비용 떨었죠. 이자 나왔죠? 10%? 그럼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요 바로 했던 그 남은 금액에서 잘 들어 남은 금액에서 바로 5131 아까 뺀 게 얼마 나왔어요? 248 690. 거기에서 이제 요 금액 할인 차금이 뺄 게 이만큼 줄었으니까 차입금은 그만큼 미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48 690에서 248 690 요걸 갖다가 248 690에서 바로 원금 갚은 거 100만 원 빼세요. 또 얼마 남아요? 138 690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원래 요 5131에서 요것에서 이걸 뺐던 것이 할인 발행 차금이 만큼 줄었잖아요.
줄었으니까 요 금액을 바로 더하세요. 248690. (173) 590 나오죠. 요 17359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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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바로 뭐냐? 바로 2000년도에 말에 남아있어야 될 금액이. 거기에다가 요거에 대한 원금의 10% 이자 계산하면 10% 이자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바로 17만 3,590원. 요 금액이 바로 뭐냐? 바로 2000년도의 이자예요. 2000년.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 5313100을 3년 동안 차금을 없애가면서 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총 300만 원 연금적으로 갚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저희가 계산한 것은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구하지 않고 처음에 248690 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100만 원 갚으면서 이자 10%니까 99,900원 아니냐. 그래서 248690 여기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51310에서 얘 빼고 얘 빼면 나머지 두 번째 이자지. 그래서 173590이 나온 거예요 이게. 분계까지 한번 해본 거예요. 분계까지. 이 분계를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갑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또 취득 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물어봅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다. 그럼 첫째가 보세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이건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불가피한 조세 원가니까 세금이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다 안 포함이다? 포함되는 상황이지. 그렇게 외국도 수입한다면 수입 관세도 들어오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까지 들어간 비용을 다 플러스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한다. 부지, 복구에 소용되는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게 바로 뭐냐? 원상복구비용. 다시 무슨 복구비용? 원상복구비용은 나중에 해체 수선해서 복구해줘야 되니까 복구 원가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들어가. 거기까지가 취득 원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8번 문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 원가와 관계없는 걸 고르라는 거니까. 그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 데는 소개원가, 소개비용,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그 자산을 취득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제품 판매를 위한 거예요? 판매 활동비지.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기계 도입으로 어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것이다. 그럼 판매를 위한 원가이지 이 자체가 오지 자산의 원가인가?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설치 조립은 역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매입 또는 건설, 특히 건설하는데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전문가 수수료 들어가고 이런 건 당연히 종업원의 급여 이런 건 전부 다 취득원가에 다 가산해야 될 것들이지. 따라서 본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3번에 있음을. 5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도에 내용용수가 종료한 후에 원상복급에 대한 구축물을 50만 원 일단 취득을 한 거야. 내 돈 50만 원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용수가 종료 시점에 복구 비용이 얼마가 소요된다? 10만 원. 이건 몇 년 후에 복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 5년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5년 후에 들어갈 10만 원을 그냥 취득원가에 넣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바로 현재 가치로 써야지, 현재 가치. 복구 비용도 현재 가치지. 그러면 이 경우에 50만 원의 기본 잡고 플러스 복구 비용은 10만 원 아니냐. 들어갈 예상치가. 하지만 예상치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냐? 나머지 차이는 나중에 이자 비용으로 떨면 되고. 그럼 10만 원에 대한 10%로 할인된 구축물에 대한 취득원가가 얼마냐 했더니 5개 기간에 대한 단일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다? 6이
공구다. 그러면 5년 후 가면은 지금은 10만 원, 5년 후에 10만 원이라면 현재 얼마냐 이거지. 얼마?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바로 뭐예요? 0.6209. 그럼 금액이 62,090원.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은 이 50만 원과 여기 62,090원 하니까 합의 복구원가를 포함하면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 62,090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자, 미래 원가는, 다시 무슨 원가는? 미래 원가는 현재 가치로 한 것이 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가 자산의 원가다. 그럼 여기 보시고 이제. 그러면 10만 원이 현재 가치가 6209라면 여기 차이 나는 거 약 한 3만 8천 원 정도는 뭐냐? 앞으로 5년 동안 유효이자로 뭐예요? 이자 비용으로 뜰 금액이. 이건 이자 비용이지, 이자 비용. 9번 정리해 봤습니다. 10번. 문제가 되게 길다. 하지만 이것도 읽어보고 답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거. 단 40초도 안 걸릴 거야. 내용의 뜻을 알고 있다. 막 이것저것 빼보고 더 하면 안 돼요. 첫째, 이 사람은 토지와 주식에서 자기 건물을 주고, 건물을 주고서 토지율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다. 그 추가로 현금 더 3천원을 더 줬대. 야, 그러면 자기 부동산 주고 토지 받아오면서 현금 3천원 더 줬으니까. 내 물건값보다는, 내 물건의 공정가치보다는 그 토지가 3천원이 높았다, 안 높았다? 높았으니까 3천원 더 준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 금액은 3만원, 취득원가는 9만원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6만원. 그렇게 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3만원짜리겠지. 장부는 3만원이지. 그런데 바로 뭐냐? 이 토지 장부 금액은 2만 5천원. 그쪽 장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장부를 봐야지, 내 장부. 내 거나 가니까.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얼마? 4만원. 그럼 결국은 3만원짜리가 얼마로 평가된 거예요? 4만원에 판 거야, 나는, 결국은. 그리고 또 4만원에 주면서 게다가 3천원 더 나가서 안 들어갔어. 더 나갔으니까. 그럼 내 땅값은 얼마로 평가되느냐? 공정가치 4만원, 여기 3만원, 이것도 어디가 4만원과, 그 다음에 돈 들어간 거 얼마? 그래서 4만 3천원이 정답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혹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처분 이익이 얼마예요? 물어볼 때는. 처분 이익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얼마짜리를? 3만원짜리 얼마에? 4만원 평가했으니까 4만원 판 거 아니에요, 결국은. 4만원 잡아준 거 아니야, 그쪽에서. 그럼 이익은 얼마 나와? 만원이 나오겠지. 그럼 처분 이익을 물어봤을 때 정답 만원? 취득원가를 물어봤을 때는 4만원이 돼야 되는데 돈 더 나간 게 있으니까 얼마? 4만 3천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다? 5번에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그다음 동고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거래할 수 있고 그만큼 유입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당한 판매 가격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거지. 그 뜻이. 그 취지를 좀 잘 참고하시고 요 정도 문제. 20 바로 뭐냐? 한마디로 전개 28회니까 28회 시험에서 나온 문제 유상을 같이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기다. 과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풀 수 있었는가? 그럼 우리가 처음 대해서 그랬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정도 문제는 길지만 가볍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주는 문제의 결론은 내 자산의 교환이 일어났을 때 교환에 한 자산은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거기다가 돈 더 들어간 게 있으면 뭐예요? 얹으면 나의 취득원가지.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0문제 다 풀었고요. 답은 5번에 있다 하겠네요.